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하는 지식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 바로 부동산 중에 하나인데요. 나우지주에서도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을 한층 더 높여드릴 특별한 코너로 준비했습니다. 모르면 어렵고 알아갈수록 유익한 아는 게 힘입니다. 재미난 부동산의 세계, 김시원의 부동산 법률 함께 하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여성 게스트분들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다. 네. 네, 옷 색깔이 다 베이지 색깔로 뭔가 가을 느낌 나게 맞춰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 짚어봐야 될 텐데요. 어떤 부분 오늘 좀 알아볼까요? 네. 부동산은 양도하거나 상속을 받은 경우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과거에는 등기 제도를 누구나 이해하고 활용할 만큼 정착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8.15 해방과 6.25 사번 등을 거치면서 서류 등의 멸실, 권리관계를 증명해줄 관리자의 사망, 소재 불명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요. 네네. 네, 이렇게 이제 등기부상의 권리와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네. 관련된 내용을 오늘 준비하셨는데요. 그러면 네. 등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일단 이제 부동산이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재산권을 이제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네. 네. 정부는 이제 이렇게 실제 권리 관계와 등기 기록부가 일치하지 않거나 아예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도록 이제 부동산을 이제 빠르게 절차에 따라 이제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네. 를 이제 작년 8월 5일부터 내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신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게요.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도록 용이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바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얘기군요. 네, 풀어서 설명하니까 괜찮은데 말들이 좀 어려워서 그죠? 네, 네. 이 시간에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얼마 전 이제 노부부께서 자신의 토지도 이번 조치법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무실로 문의가 온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군요. 네. 편의상 그냥 A씨라고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내용인즉슨 A씨는 1990년에 표선읍 소재의 농지 1000평을 매입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아직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네요. 꽤 됐는데요.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한참 전에 매입을 했는데 아직도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게 조치법 대상 될까요? 궁금한데요. 네, 일단 네. A씨가 이제 특별조치법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번 특별조치법 대상과 적용 지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조치법 적용 지역과 대상은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그리고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역 중에서는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으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전 등기가 격려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현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하나입니다. 네. 그러나 주의사항으로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특조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A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매입 시기가 이제 1999년이었기 때문에 특조법에서 아까 1990년. 네, 그래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소재지 또한 읍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법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네요. 그렇군요. 그 조치법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안심하셨겠어요. 우리 어르신께서. 그러면 이 사례의 주인공 A씨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등기 신청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어떤 절차를 좀 통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A씨가 이제 관할 행정청에 소유 명의인 변경 등록 신청을 통해서 이제 등기가 가능한데요.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A씨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관할 행정청에 접수하게 되는데요. 음. 이때 신청서와 첨부 서류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신청서와 그리고 위에서 보면 이제 5인 이상이 보증인이 인감 날인이 된 보증서를 첨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일 경우에는 미등기 사실 증명서 그리고 국공유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에 관리청이 발급한 국공유 부동산 매각 사실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혹시 이 법을 좀 허위로 악용해서 시청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허위로 시청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받게 되나요? 아, 네. 조치법은 이미 과거 세 차례에 걸쳐서 시행된 바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때는 이제 너무 간편한 등기에 초점을 맞추어 있었기 때문에 법이 너무 허술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신뢰로도 이제 눈 뜨고 땅 뺏겼다는 사례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군요. 예. 네. 이러한 경우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 피해는 상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벌칙을 좀 강화했는데요. 그 내용은 보증인의 이제 허위 보증과 허위로 신청한 사람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 요 부분도 여러분도 허위로 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1억 원 이하의 벌금. 네, 이렇게 또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 좀 어떤 점이 다른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기존에 시행된 조치법에서 이제 허술함을 좀 강화하여서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를 할 수 있게 법을 보완했는데요. 네. 그 내용으로는 지금 아까 이제 그 신청서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행정청에서는 2개월 동안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때 그 부동산의 등기 명의 또는 그 상속인에게 조치법으로 A씨가 이제 본인 명의로 등기가 신청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그 소유자나 상속인 등은 A씨의 등기 신청에 의의가 있는 경우 의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해놨고요. 네네. 그리고 또한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서도 현장 조사를 통해서 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이제 보증 사실의 진위나 현재 점유 사용 관계, 소유권에 관한 분쟁 유무 및 소유권 입증에 관련되는 문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예, 과거에는 이제 보증인이 3명이었는데요. 이번엔 5명으로서 예, 그리고 이 보증인 중에는 꼭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자격 보증이 1명 이상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까다로워졌군요. 네, 그리고 많이 강화했죠. 강화가 됐군요. 여러 네. 가지로 이제 또 혹시나 이 관련해서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지금 문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등기가 안 되신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신가 봐요. 네. 그렇군요. 자, 참고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 조금 더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와 또 다르게 또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네. 과거에는 이제 1차, 2차, 3차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제되는 조항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뭐 이제 보통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부동산을 사게 되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 이제 죄송해요. 않았을 경우에 내는 이제 과태료나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미등기자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오랫동안 등기하지 네. 않아도 또 과태료가 있군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부분이 면제였는데 이번 조치법에서는 전부 다 부과가 되게 되어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그 농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농지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첨부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또 매입이 또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외에 또 다른 내용 있어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방세나 국세 혜택이 없게 되는데요. 부동산을 사게 되는 경우 이제 등록세와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득 기간이 5년이 지나게 되어 있죠. 미등기 95년 이전이기 때문에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서 면제가 되지만 뭐 다른 양도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또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되겠네요. 네. 자, 오늘은 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사실 법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용어도 좀 배워보긴 했지만 좀 쉽게 이 시간에 좀 많이 설명해 주시고 꼭 요즘에 알아야 될 내용 있으시면 바로바로 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제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주제인가요? 네, 다음은? 이제 추석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벌초를 다녀오시는데요. 네, 이제 네. 가게 되면 이제 저희가 분묘에 대해서 이제 아, 둘러싼 분쟁이나 네. 권리들이 좀 많은데 그 네, 부분에 네.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도 저희 뉴스에서 소개해드렸었는데 분묘를 형제인데 또 장남이 아닌 자가 했다가 그것과 네. 관련해가지고 또 이렇게 소송이 벌어졌던 뉴스를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요. 관련해서 분묘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이라든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법도 살펴볼게요. 자, 오늘도 우리 시원하게 부동산 법률 알아봤네요. 김시원 법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